여기 보십시다. 칠판이 보이게. 여기서 이제 산과 연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십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먼저 아레니우스. 이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산과 연기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AQ. AQ 한번 써볼게요. 아는 거지만 한번 살짝 AQ라고 해서 수용액 상태. 수용액 상태를 우리는 aqueous solution이라고 해서 AQ 수용액 상태라고 하고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가끔씩 나오는 건데 용융 상태라는 말이 나와요. 요 I는 무엇이냐면 얘는 물에 녹았다는 뜻이고 용융 상태는 열에 녹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합쳐서 열에 녹건 물에 녹건 어찌됐건 녹으면 얘 둘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액체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일단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은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성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기성은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연기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자. 일단 공통적인 건 물에 녹아야 돼요.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느냐, 수산화 이온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보자. 여기서 조금 더 갈 건데 얘가 1번, 2번 이온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학 원파트에선 이온화는 가볍게 터치하지만 나중에 이제 화학 투적 좀 심화적인 부분에 갔을 때는 이온화를 굉장히 중시하거든. 이온화라는 말의 뜻은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은 상태에서 어떻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뉘는 현상을 우리는 이온화라고 하고 조금만 더 갈게. 이거 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온화도라고 되어 있어. 이온화도. 우리는 얘를 알파라고 쓰는데 이온화되는 정도, 즉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양이온과 음이온 나뉘는 정도를 이온화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 얘가 지금 수용액 상태 얘가 둘이 같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두 개 다 들어오면 얘네 둘이 어떻게 될까? 만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만나서 무엇이 되어질까? 우린 얘가 물이 되어질 거야. 요 정도를 우린 예측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무엇이 되냐면 여기까지가 산과 연기의 정의가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산과 연기의 중화반응이라고 하고 이것들의 양적 관계를 묻게 되어지는데 요게 화학에서는 가장 히든 카드가 되어지는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전에 중화반응을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갈 것들을 알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온화도가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나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전기 전도도, 어떤 책에는 전기 전도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일단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일단 전기 전도도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뭐냐면 전기를 통하는 정도를 우린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 이렇게 귀엽게 수업 들을래? 남들이 보면 아주 귀여운 여학생인 줄 알 거 아니야. 야, 오빠를 그렇게 대놓고 쳐다보면 어떡해. 닥터 슬럼프에 아리같이 생겨가지고. 야, 닥터 슬럼프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이 있더라. 제가 찾아봤어요. 그 캐릭터. 아, 봤어? 닮았지? 안 닮았대요. 주변 사람들. 네가 더 예쁘대? 아, 그럼요.
조심해야 돼. 안돼 선우야. 안 그러면은 민영이 같은 애 만나면은 아주 행복할 거야. 자. 출근하기 싫어 죽겠는 거야. 너희도 학원 오기 싫어 죽겠지.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온 거잖아. 네. 나도 그래. 너희만 그러겠니? 뭐 이렇게 자꾸 마셔. 물고기야. 자, 건들지 마. 나 오늘 예민해. 쉬고 싶은데 온 거야. 자, 보십시다. 전기 전도는 전기 통하는 정도인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건데 전기를 통할 조건, 전기를 통할 조건. 그러니까 딱 보면 얘가 전기를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는 대충 보면 알아. 전류를 흘려보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되냐? 통할 조건은 첫 번째는 전자나 아니면 이온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근데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 이동이 가능.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성립이 되어야지만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뜻이고, 자 여기서 이제 1번과 2번을 살짝 묶어볼게. 아니 1, 2, 3번을 다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온이 있는데 이동이 가능하면 전기를 통하겠네. 그러면 이온화되는 정도가 만약에 이온화되는 정도가 크다 써볼게요. 여기서 이온화도가 되는 정도가 크다. 이온화되는 정도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기 전도도가 어떻다?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온화, 수용액 상태 양이온과 음이온 나뉘어. 근데 많이 나뉘니까 이온들이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해? 이온 수가 많은 상태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이온이 있어서 이온이 이동하면 전기를 통해. 이온이 많으면 이동을 많이 하니까 전기 많이 통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얘가 이온화, 양이온, 음이온인데 그 중에 산성은 양이온, 음이온 중에서 자 여기서 보자. 이 산성이라고 하는 물질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양이온을 내놔. 그러면 양이온만 내놓을까? 아니지. 산에 음이온도 같이 이렇게 이온화되어지겠죠. 오케이. 그다음 염기성을 보도록 할게요. 염기성인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누굴 내나? 수산화 이온을 내놓겠지. 그러면 염기도 누구도 내놔야 돼. 염기에 양이온도 내놓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온들이 많이 나뉘니까 이온화가 되는 정도가 크다, 전기를 잘 통한다 라는 건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많이 내놓은 거지. 많이 내놨으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강산성, 강염기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비교해보자. 이온화도가 알파야. 알파가 작다. 이온화되는 정도가 조금만 이온화돼.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산성이긴 산성이긴 한데 어떨까? 약산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약염기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이해됐나요? 어려운 건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화학의 전범위에서 다 출제가 돼. 양이온, 음이온 나누는 것을 꼭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아무 때나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누가? 이온, 결합, 물질들이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끝내지만 이거 하나만 더 해보고 갈게. 네 번째에 뭐가 있냐면 전해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해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아이들 아무나 보고 전해질이다라고 하지 않고 일단 첫 번째 어떠냐면 고체 상태일 때 희한하게도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도가 없습니다.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고체일 땐 전기를 통하지 않다가 두 번째 수용액 상태, 용융 상태, 물에 녹아서 액체 상태
되었을 때는 어떠냐면 전기 전도도가 있어요. 전기를 통한다라는 거네. 전기 전도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를 통하지 않다가 수용액 상태 전기를 통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보자. 어떻게 됐냐면 고체일 때를 볼게요. 얘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 이온은 있긴 한데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이동할 수가 있어 없어? 얘는 그 이온들이 있긴 하지만 이동은 할 수는 없죠. 있지만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수용액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제 수화에 의해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들이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어지네. 그러면 그 이온들이 어떻게 돼?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므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보자. 이 이온화라고 하는 말, 전기 전도도라는 말, 전해질이라는 말은 따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 그대들 같으면 셋 중에서 누구 낼래? 문제를 이온화, 전기 전도도, 전해질 중에 낸다면 누굴 내실래요? 전해질을 내겠지. 왜? 전해질이라는 말을 하려면 전기를 통하니 통하지 않니 화학 결합의 어떤 성질 and 전기 이온화되는 정도를 한꺼번에 전해질 안에는 여기가 이온화와 전기 전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전기 전해질이라는 말. 그러면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강산성이야. 이걸 이제 지울게. 강산성이야 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이쪽도 지울게. 쭉 지웠어. 라는 말의 뜻은 이온화가 어떻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온화가 잘 됩니다 라는 말이 되고 전기 전도도가 어떠하다? 좋습니다 라는 말도 되고 여기서 전해질은 어떻게 돼? 강전해질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그냥 키워드만 잡고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는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너희들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제 중학교부터는 웃긴 건 그 통합과학을 문과건 이과건 수능도 보는데 문과도 수능을 과학을 봐야 되는데 내신에서는 50% 이상이 서술형이고 주관식이래요. 나 아씨가 아니라 김씨인데 날 보면서 아이씨 그럼 내가 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고등학생은 솔직히 이거 안 외워도 돼. 왜냐면 보기 중에 단어들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조합을 하면서 해석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올 때는 써야 돼. 그 단어가 써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이제 외우는 이제 중학생들은 암기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논술식 수업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문장화 시키는 연습 필요해요. 자, 이쁘게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